안녕하세요. 언제나 레퍼런스 있는 최신 의학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원장의 서재 김경렬입니다. 오늘은 센텀 육아부위원 이광희 원장님을 모시고 유방암 진단과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광희입니다. 저는 유방갑상선 영상의학을 전공하였고 영상 진단과 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선생님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레지던트 펠로를 마치시고 그 해운대 백병원과 삼성 창원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그 시절 뭐 저희 와이프랑도 이제 같이 직장 동료로 지내셨는데 뭐 의사들의 그런 평가는 의사가 이제 하는 게 확실한데 저희 뭐 집사람이 또 언제나 이렇게 스마트하시고 시술도 잘하신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두바이에 있는 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스페셜티 병원의 영상의학과 과장 그리고 센터장까지 하신 굉장히 유능하신 선생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부산 센텀 쪽에 개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나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승낙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광희 원장님의 전문 분야이신 그 유방암에 대해서 그런 최신 지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원장님 저도 뭐 의사긴 하지만 사실 유방암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 때 배운 거 이후로는 지식이 업데이트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반인이랑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서 그 최근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적으로 그런 유방암의 유병률이라든지 사망률 아니면 그 완치율 뭐 이런 거를 좀 전반적인 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약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유방암의 발병률은 매년 한 5%씩 증가하고 있고 한 10년 정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60에서 70% 정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진단기술과 그리고 치료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완치율이 한 70에서 80% 정도였고 현재는 빠른 진단과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발달되어서 완치율은 약 95%까지 95%나 되나요? 예, 많이 향상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방암이라는 게 상당히 유병률이 높은 병이고 특히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병인데 아무래도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유전적이라든지 환경적인 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방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머니나 혹은 자매 중에 유방암을 앓으신 분,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약 1.2에서 1.5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BRCA라는 특정한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또한 있고 그랬을 때 훨씬 높은 또 빈도를 보이죠. 그 BRCA 하니까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죄송하죠 말을 끌었는데 그 안젤리나 졸리가 BRCA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유방 절제술을 했던 그렇죠. 그 뉴스에 크게 났었잖아요. 그게 좀 상당히 옛날로 제가 맞아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그런 예방적인 유방 절제술 좀 하나요? 한국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나요? 요즘에? 일단은 한국 여성의 경우에 BRCA 발현 양상이 그렇게 어그레시브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단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잖아요. 엑스레이나 초음파 그리고 MRI까지 그래서 조기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기 검사로 많이 보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BRCA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발현을 하고 한국인들은 안 하고 약간 그런 건가요? 예, 인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은 좀 그런 것 같고 환경적인 요인은 좀 어떤 게 있나요? 환경 관련해서는 음식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이 소고화되면서 고단백 그리고 고지방 다이어트를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것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아이를 낳더라도 늦은 나이에 놓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유방암의 빈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요즘에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좀 적고 아이도 안 낳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또 유방암이 그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유방암 관련해서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고, 네. 또 하나는 유두에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네.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만져지면서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여성분들의 생리에 따라서 유방이 좀 수축하고 이완되는 경우가 있는데, 멍울이 일시적으로 만져지고 사라지게 되면 암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만져지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암을 임상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유두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색깔이 맑거나 흰색인 경우에는 이제 모유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색깔이 짙은 색, 즉 피색깔이라든가 혹은 검은 색깔에 가까우면 그런 경우에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아서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어떤 검사를 보통 하게 되나요? 보통 유방 촬영술, 흔히 말하는 유방 엑스레이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또 그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네. 특히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는 AI가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실시간으로 네네. 그 기술적 진보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의 AI는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눈부시게 발전했고, 그 중에서 유방 쪽에는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술, 즉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약 한 3초에서 5초가 지나면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 네. 석회화 여부, 종괴 여부, 그리고 예측되는 악성도.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 판독을 할 때 그 자료를 참조해서 최종적인 판독을 내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초음파가 일종의 동영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지 영상이 아니라 저희가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아내는 과정이어서 그 실시간 제공되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AI가 개발되는데 상당한 장애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최근에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초음파 AI가 개발됐습니다. 아, 네. 임상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변의 발견, 그리고 발견된 병변의 예상되는 악성도까지 AI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지식과 함께 AI의 객관적인 분석 데이터를 같이 접목을 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그 유방암이 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신 경우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혹시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시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음파랑 보통은 맘모그래피 정도. 네네 보통은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같이 받으시면 MRI 촬영 어떻습니까?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MRI는 굉장히 좋은 진단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게 있는데요. 민감도 면에서 MRI가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을 발견하는 민감도가 MRI는 98%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검사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높죠.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유방암이 있어도 전에 뭐 진단을 받았어도 MRI는 급여가 안 되나 보죠?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진단 후 5년 동안 중증 환자 등록이 돼서 네. 급여를 맞다. 받으시죠. 아, 왜 5%만 예, 5%만 아, 맞다. 암 환자들은 저희 나라 진짜 좋은 게 암 환자들은 전체 치료비의 이제 5%만 내기 때문에 정말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MRI를 이제 예방적인 진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선별 검사로 사용하기는 사실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외국이랑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MRI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란 말이죠. 선생님 그 유방 MRI는 뭐 가격대가 뭐 비급여로 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 영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50만 원 선이고요. 네.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80에서 한 120만 원 그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외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너무 좀 솔직히 좀 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툴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약 같은 거를 사용하는 데서도 이제 논문 같은 걸 보면은 뭐 외국 논문을 보면은 뭐 어떤 약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싸서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런 거고 뭐 사실 진단도 이거는 뭐 사실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사실 MRI가 뭐 훨씬 정확하고 하긴 하지만은 비용적인 그리고 보험적인 면에서 그렇게 제너럴한 진단 툴로 이제 초음파하고 맘모그래피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것 자체도 그런 뭐랄까
그 진단적 정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네. 뭐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진단적 정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다면 충분히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좀 갑자기 급해지네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 최근 뭐 유방암의 그런 진단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치료는 좀 어떤가요? 예전에는 제가 뭐 아까도 뭐 BRCA 유전자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적인 유방 절제술도 받고 이게 되게 옛날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화제되면서 뭐 뉴스 일면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최근에 뭐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방암의 치료는 점점 최소 침습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마스텍토미, 유방에 전절제가 많았지만 현재는 부분 절제가 훨씬 많고 네. 부분 절제 중에서도 정상 조직을 최대한 남기는 최소 침습 혹은 최소 절개 네. 위주로 가고 있고요. 과거에는 피부를 직접 절개해서 드러내는 수술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로봇 수술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그 뭐 안젤리나 졸리의 예처럼 이렇게 예방적 절제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예.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좀 어떤가요? 그것도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근무했던 두바이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예. 요즘에는 그렇게 뭐 절제술까지는 하지 않고 비침습은 아니죠. 예, 들어가니까. 근데 최소 침습적으로 시술을 하는 게 대부분 유방암 치료에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아,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최소의 이제 절개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유방암이 뭐 전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죠.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검진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유방암 조기 진단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요. 네. 심지어는 유방암 연기라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아, 연기요? 네. 보통 암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되는데요. 네. 유방암은 특이하게 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게 침윤성암이 되기 전에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이제 상피내암으로 있는 경우에는 연기가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5mm 연기 그리고 10mm 크기의 연기암이 발견되는 확률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발견 당시에 전이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낮죠. 아, 네. 네. 워낙 이제 검진 많이 받으시고 네네. 진단 기술을 발전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최소 침습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특히 한국에서는 좀 네. 된 것 같네요. 네. 아, 선생님, 아무래도 뭐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을 안 걸릴 수 있으면 이제 그게 최고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암을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이 네. 있을까요?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가족력. 아, 예, 예. 어렵죠. 아, 그렇죠. 가족을 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출산과 모유 수유. 아, 네. 그것도 조금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요즘에 워낙 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예. 안 하기 때문에. 예, 이 가족 계획이라는 게 혼자의 결정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아, 네.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좀 줄이고 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시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폐경 후에 생기는 비만, 아, 네. 이 또 유방암의 위험 인자거든요. 그리고 꾸준한 체중 관리, 그게 또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살을 그럼 최대한 빼고 이렇게 날씬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 제가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그 유방 관련해서 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성형수술 말씀하시는 아, 그렇죠. 거죠? 유방 예. 성형수술 뭐 보형물을 집어넣거나 이런 경우도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1980년대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 그 당시에 실리콘 보형물을 미국에서 많이 넣었어요. 아, 네. 그리고 실리콘 보형물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유방암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냐 아니냐 굉장히 학계에서 디베이트가 많았습니다. 네.
결론은 실리콘 자체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아니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성형 수술에 쓰는 생리식염수나 혹은 여러 가지 보형물의 재료들이 그 자체로 암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영상 검사에서 보형물과 그리고 유방 실질을 구별해서 보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겹쳐서 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의 진단이 조금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형물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영상 검사에서 좀 난이도가 있다. 네. 그래서 유방암의 초기에 진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정도의 암의 조기 발견을 좀 어렵게 만든다. 네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약간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막 배우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가슴을 성형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 맘모그라피를 이렇게 병원에서 찍어가지고 막 인증샷을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게 맘모그라피로도 그게 구분이 될 수가 있나요? 성형했는가? 네네.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 그냥 일반인께서 보셔도 네. 뭔가 있다고 느끼실 정도로 잘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생리식염수인지 실리콘인지도 네. 이제 저희들은 보면 알죠. 예. 선생님, 그 유방 성술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그 진단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유방 성형을 하신 분들은 그 검사를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그런 게 있나요? 예. 첫 번째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아주 초기에 유방암을 못 보더라도 꾸준히 받다 보면 약간 자랐을 때 암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대부분 초기입니다. 예, 후기가 아니라서 꾸준히 정기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절이 있을 때 조직 검사나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좀 실력이 있고 전문적인 의사에게 시술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바늘을 제대로 못 다루다 보면 그 바늘 때문에 보형물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형물이 터지게 되면 재수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재수술을 할 때는 터진 쪽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양측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재수술은 항상 양측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받으실 때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제대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 센텀 육아의원 이광희 원장님을 모시고 유방암의 최신 지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많은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거를 좀 듣고 마무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 원장께서 유튜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치료가 쉽고 그리고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뭐 유방뿐만 아니라 갑상선 쪽도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